스루프 타임즈 2023년 3월 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루프 타임즈는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음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서 워렌 버핏의 이 연례서한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돼서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워렌 버핏은 연례서한에서 소득 조작을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지의 전설 잭 웰치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긴 제목인데요. 워렌 버핏은 소득 조작을 혐오스러운 일이며 자본주의의 수치라고 비난했다. 상사들은 구조조정 비용, 자산 매각, 재평가 등을 이용해 월스트리트의 실적을 올렸다. 잭 웰치 전 지휘 최고 경영자는 법률적이지만 창의적인 회계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을 전문으로 했다. 그는 일회성 구조조정 혐의와 합병 조율 관련 조정을 수치와 오인하기 위한 두 가지 흔한 방법을 지목했다. 비판을 했다는 얘기죠. 창의적인 회계로 그 창의적인 회계가 뭔지는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만은 그리고 두 개의 손익계산서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또 다른 하나는 기본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 이것이 저는 스루프트 회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더골이라는 소설 속에 또 유사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원가 회계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확신스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어요. 근데 버핏도 인정을 하는 것이 GAAP,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가 회계에 의해서 이런 GAAP로 손익계산서를 하는 것은 미실현 손익을 포함하기 때문에 버크셔에도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을 가했다 그런 얘기죠. 그 대신 주주들에게 회사의 영업이익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지시라는 거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스루프트 회계를 분석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워렌 버핏이 제스처를 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미국 테슬라 멕시코의 새 공장 건설의 세계에서 5번째, 차세대 EV 제조 코스트 반감 멕시코 공장 신설도 발표.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일본 시사통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무슨 외무부 직원들을 비밀 접촉을 해서 한국에 테슬라 기가 팩토리 공장을 유치하는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좋긴 좋은데 여러 가지 일자리도 그렇고 산업 활성화 등도 그렇고 그런데 이 테슬라가 올지 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멕시코한테는 좀 좋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하고 가까우니까 생산을 해가지고 또 잘 팔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독일에 있는 공장을 사진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른 협력 파트너 연설에 미 매우 지지한다. 3월 1일 날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3.1절 기념식에서 얘기한 거 가지고
야당 쪽에서 이제 왈가왈 친일 발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일본 정부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며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려는 비전을 표현해 왔다며 우리는 이 비전을 매우 지지한다고 말했다라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3.1절 논란에 반일감정위원회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또 비판을 대통령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일제히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제강점의 책임이 조선 스스로에게 있다는 주장을 내인론이라고 한다. 일제 침략 정당화에 쓰였던 그 사관이라며 선열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이라고 적었다. 참 감성적인 표현들을 잘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국내 의견들이 대립이 되면은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죠. 망조가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죽 안타까우면은 그 이승만 학당 교장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는데 사과를 구걸하는 비굴한 외교를 중단하라.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1965년 한일 외교가 정상화되면서 그 과거에 있던 모든 뭐 이런 것들은 다 다 해결된 건데 국제법도 모르는 그 좌파 세력들이 다시 맨날 그 들고 나와가지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친일파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문재인 5년 동안 우리는 그 일본에 좀 친숙한 표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갔었어요. 그런 거야말로 말하자면 국민의 그 이 언론을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든 것도 실질적인 독재 아니냐라고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정권이 이렇게 바뀌어 봐야 되는 거고 현재 입장에서는 북한과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공고히 돼야 된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일본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 경기 회복 희망을 기대한다라고 뭐 내용들은 안 가지고 사진만 가져왔습니다. 일본 노동자가 그 공장에 있는 그 세미 그 크레인 손으로 움직이는 그거에 대한 공장 배경이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엔화 약세에도 일본 기업 지출을 증가하고 있다. 뭐 투자들을 좀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엔화가 약세일 때 뭐 좀 그렇게 또 하는 거를 그 소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한 달에 20대의 탱크를 생산하는 탱크 공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수요가 생산을 10배나 앞지르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공급이 딸린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은 병참이 확보되고서 전쟁을 벌여야지 지금 그 탱크가 좀 부족한 거로 그 러시아가 뭐 만드는 그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죠. 3기 중국 국가주석 집중적 국가 당 쇄신 촉구 로이터 통신 라인노우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그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인가 회의인가 이게 이제 곧 뭐 열릴 개최될 예정인데 예측적인 기사들입니다. 조직의 그 국가 및 공산당 조직의 지박적과 광범위적 재편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금융 시스템 개혁을 얘기한 적도 있다고 그러고요. 개혁의 목표는 개혁 목표는 목표적이고 집중적이며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 이해관계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또 로리 첸이라는 이 기자가 전국 인민 대표 대회네요. NPC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언급한 기사가 있습니다. 로이터에서 몇몇 고위 경제직이 새로운 부류의 시주석 충성파에게 돌아갈 것이며 현재 7인 위원회도 전부 다 거의 이제 시진핑 충성파로 구성이 됐죠. 해외에 거의 노출되지 않고 보다 개혁적으로 보이는 9세대 관료들을 대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늙은이들은 거기서 늙은이들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70 넘은 것들은 물러가라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개편으로 당이 국가기관에 더욱 깊이 침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3,000명 정도 이루어진 인민 대표단은 26.5%가 여성으로 소폭 증가했고 약 15%가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야말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입법부 역할을 하는 데지만은 거수기 역할 이런 거에 불과한 거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어. F-35의 차기 엔진 제작을 위한 난장판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이 전통적인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렛 앳 휘트니가 제트 엔진 차세대 제트 엔진 개발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각각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프리앤 휘트니는 250명의 엔지니어가 이미 참여하고 있고 예비 작업에만 1억 1,5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되고 있고 제너럴 일렉트릭도 의사결정이 아직 안 내려졌는지 모르겠지만 XA100에서 일하는 400명의 직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2억 300만 달러의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6세대 전투기를 겨냥한 적응형 사이클 엔진 개발 이게 이제 NGAP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Next Generation Adaptive Propulsion이라고 이렇게 플레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 5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뭐 이렇게 이 제트 엔진이 분사라니까 분사라는 용어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장기 집권에 대해서 머니투데이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보도 내용이 나왔는데요.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공산당은 바로 국가고 짐이 곧 국가다라는 이 시가 짐이 되는 황제가 되는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요게 좀 비꼬는 얘기 같이 잘 표현했어요. 일본상으로 추석 3년인 공식화할 양해 주말 개막을 했고 여기에 미리 보는 중국 양회에서 시자진이라고 그러네요. 시진핑 측근 세력을 시자진이라는데 급부상할 것이고 당정 통합이 급선회 될 것이고 경제 성장률을 한 5% 정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는데 한 3%대로 2022년도 실적이 나와서 조심스럽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3기 첫해 경제는 어떨 거냐 그러면은 에포크 타임즈라는 데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언론인데 거기에 중위안의 말을 빌려
시진핑 주석 혼자 많은 일에 관여하겠다는 건데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 분산은 40년 전 중공이 개혁 개방했던 이유라고 지적을 했다. 그러니까 너무 한 사람한테 모태통 때로 돌아가려는 것 같다. 시진핑이가 그렇게들 그 외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시진핑 엉아는 그 권력을 더 그 갖고 5년 임기가 지나도 어떻게든 죽을 때까지 영구 집권을 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매우 뭐 높게 잘 해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2020년이 코로나가 뭐 바로 그 극대화됐을 때 미발표를 했는데 2.2%로 그때 이제 추정을 했고 다시 올랐다가 작년에 이 3%대로 떨어졌고 2023년에 그 코비드가 완화되면서 한 5% 정도 오르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우리나라 언론 쪽에서 정리를 해 줬네요. 새 지도자 중국 입법회 장악 경제 입법회라는 게 이제 전인민대회 전인대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보면은 그 당 지도부의 부속기관이나 마찬가지다. 입법부 형태의 일을 못하고 거수기에 불과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체제 인사들이 그나마 있었는데 투옥되거나 추방되거나 협박을 받아 침묵하는 반면 이 압력을 받아왔다. 인권 변호사들은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헌정, 상권분립, 사법부 독립과 같은 서구의 잘못된 시간, 이게 서구의 민주주의가 잘못된 거다. 그거에 저항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정부의 업무 어구를 듣게 된다. 이런 얘기고 거기에 인민해방군 대표단이 일명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 뭐 일명은 글쎄요. 군인이 뭐 대표자 대위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들어가 있는 거로 되어 있네요. 실질적으로는 여기 7인 위원회가 중국을 뭐 집단 지도 체제도 아니고 다들 그 시진핑 엉아의 그 꼬봉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KDRT 코리아 해외 긴급 구호대 이번에 터키 가서 뭐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력들을 헤럴드 경제 최은지 기자가 그 활동했던 내역들을 이렇게 쭉 그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슈가 됐을 때 그 이력을 조사해서 보도하는 자세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매우 그 필요한 취재의 그 자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전쟁에 가까워졌지만 전문가들은 충돌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게 그 중동에서 그 중간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그 먼 거리에서 왜 이렇게 이제 그 대립 관계가 되는 건지 그 역사를 조금 더 좀 배워봐야 되는데 어디서 많이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긴 봤었습니다만은 뭐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 돼서 그런지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이란의 그 핵 농축 뭐 그다음에 핵 무기 개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나오는 얘기고요. 그거에 대비를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군부대원 수천 명이 최근 양국 간 최대 합동 군사훈련으로 알려진 주니퍼 오크 23.2에 참가했다.
그리고 총 142대 항공기를 포함했는데 이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명백한 무력 행사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한미 합동 군사 훈련 규모를 보면은 이스라엘과 그 합동 군사 훈련하는 거는 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는 규모가 거기에 비해서는 작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뭐 핵심 이 최첨단 그런 무기들이 가지고 훈련을 한다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은 그 미국의 전위 부대인 것 같이 느껴지고 또한 미국 뒤에는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표현해 보고 싶네요. 이 우한 그 코로나 그 19 바이러스의 그 진원지가 과연 어디냐 하는 게 아직까지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서양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인종주의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마치 제1급의 미스터리 소설을 읽는 재미이다. 칼럼을 훑어본 뒤 머지않아 나오는 인정권의 보고서를 보면은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이 얼마나 위장 공작에 고심했는지 알 것이다. 하세가와 유키히로의 그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그 왼쪽 거는 텔레그라피 매튜 앤더슨의 기자의 내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받느냐, 속된 말로 누가 돈을 챙겼느냐, 이거를 보면은 그게 죄인이다, 범인이다, 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면은 글로벌 제약이라는 게 지금 뭐 서구에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도 있고 파이저라든지 뭐 중국에도 뭐 그런 글로벌 제약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이러스를 가지고 노관한 이 제약회사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맞물려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한 연구 바이러스 연구소라는 게 중국에서 완전히 자본을 댄 것도 아니고 벌써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지만 미국 자본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 국적자들은 미국 최대 카운티에서 거의 모든 불법 실내 마리화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복수뉴스 전 아씨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옛날에는 다 멕시코인인 줄 알았는데 멕시코 국적자 또는 중국 국적자 중 하나다. 여기 카운티 보안관 마리아나 집행팀 니치 데베백이라는 그런 팀장의 그 인터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100여 건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10억 달러가 넘는 대마초 식물과 가공용 대마초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게 그 카운티라 그러면은 미국 그 주 안에 있는 건데 캘리포니아 뭐 이런 쪽인지 어딘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네요. 중국과 멕시코 국적자들이 미국 최대 카운티에서 불법 마리화나 재배업을 거의 모두 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폭스 뉴스는 말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중국인 같이 보이죠. 이게 마리화나를 말하자면 몰수한 것 같은 그런 광경인 것 같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 당연의 이유 현대 비즈니스
이게 그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만은 그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있다는 얘기죠. 149대 138표, 1표 차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뭐 3분의 2인가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기권표 등이 나오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떠받친 민주당의 붕괴가 시작되었다라고 일본 측에서 오히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는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을 했지만은 선거 후 수사가 자신에게 향하자 대선 3개월 후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불체포 특권을 그때 확보를 했다. 대통령 후보에서 물러났으면은 조용히 좀 있지. 왜 또 그 인천 계양군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또 국회의원까지 하려고 그러는지 참 대단한 정치 생명력으로 유지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측근이 줄줄이 체포 구금되고 있음에도 자신만을 지키려는 이재명 씨를 진심으로 지키려는 의원은 얼마나 있을까.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뭐 되면은 뭐 부하들이 잘못되고 뭐 하더라도 모든 거는 나의 잘못이다라고 책임지고 물러나는 그런 게 지도자지. 나는 몰라. 발뺌만 하고 모르쇠로 계속 일관해서 나가는 친구가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 감이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친명 뭐 세력 뭐 비명 세력 뭐 이런 게 뭐들 민주당 내에서 있는 모양인데 좀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좀 확실히 뭐 좀 걔네들 뭐 분산이 되든지 무너지든지 뭐 많이 싸워보라고 좀 거기 안에도 계파가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당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가는 게 아니고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계파가 있을 거고 민주당 내에서도 계파가 있을 거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계파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당이란 것은 조폭의 논리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폭한테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이재명 씨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재명 씨를 지키는 것으로 당의 퇴조를 스스로 초래했다. 그리고 이제 줄줄이 이제 또 나올 거다 이게요. 이번에 건 말고 쌍방울 사건, 북한 송금 문제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줄줄이 그 체포 동의안이 나오더라도 결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이재명 그거를 무슨 뭐라고 그러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조폭의 형태로 졸개들이 간방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을 배운 모양이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보통 조폭 영화 보면은 2인자나 뭐 이런 애들한테 야, 네가 몇 년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은 그 빨간 줄을 그으면은 이 감옥 갔다 오면은 그만큼 또 대우를 받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두목은 들어갈 수는 없고 네, 마지막이 오늘 편집한 거에 이 결론 같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중국 여성 구입 오키나와 건물 나와선 매각의 경위를 감사로 부동산 임원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오키나와 신문 유구 신부라고 그러죠. 유구 열도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벌써 뉴스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 또 사토 마사이 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인 모양인데 이 사람이 무슨 정치가인 거 같은데요. 그 외무성 차관 자민당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방위 연구소 야마구치 신지 주임 연구관 두 사람이 심층 뉴스에 출연해서 중국계 기업이 오키나와의 무인도
와 나하섬 토지를 구입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오키나와의 무인도의 토지를 중국 기업 구매 사또 마사이시 군사적 관점이라면은 매우 지금 위험한 사항이다. 이렇게까지 뉴스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간씨가 이러한 의련 회장 취임으로 관계 개선의 징후, 교류 가속 겨냥, 매일신문, 마이니치 신문이라고 그러죠. 짧은 총리를 했습니다만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이란 후연 연맹 회장에 취임했다. 그렇게 되고 이런 그 뉴스가 나오는데 본지니루라고 언론인 코리아 보고서 편집장은 한국 쪽에서 이 스가 총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한 사람 한국의 독립운동가 안중국을 테러리스트로 발언을 무리로 일으킨 과거가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역사의 양심에 눈 감고 스가 장관을 규탄하는 이라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당시 한국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보수의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코커스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코커스라는 게 이제 이란 걔네들이 부를 때는 이제 이란 의원 연맹이고 우리가 부를 때는 이제 한일 의원 연맹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방한하게 되면 한국 언론은 이를 반드시 이 발언을 거론하겠지요 했는데 어찌 될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나름대로 그 코리아 보고서 편집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좀 정중하게 그 댓글을 썼는데 여기 뭐 이거 아이디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개인 이 프라이버시를 다 존중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조짐 등 보이지 않는다. 징용도 독도 문제, 레이더 조사, 위안부 동상 철거 무엇 하나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고 그저 말뿐이니 나를 위한 속임수를 몇 번 속이면 일본 정부는 직성이 풀리는가? 아니면 친한파 투성이의 국회의원부터 하면 알고 있어 일본의 국익을 해치게 하고 있는가? 한국과 친해져서 일본에 어떤 혜택이 있어? 지금까지 손해만 보지 않았어? 라고 이 말하자면은 이 한국에 대해서 좀 뭐라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뭐 반한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댓글도 한번 여기 소개를 했습니다. 이상 3월 3일 스르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